나도 몰라. 유정 씨. 내가 보내주면 거기서 내가 필요한 거 따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래가지고 수정하고 해야 돼. 이거 기록이 자기가 주죠. 야도 그 소식기만 모두가 재미있는 고요한 아침에 이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유선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 손에 이렇게 먹을 게 많습니다. 빵이랑 요 음료수는 우리 최용정 교우님 김천 교당에서 오늘 기도 드린 지 900일 되신다고 또 공양해 주셨고요. 네, 요 아이스크림은 우리 김천 사드 반대 집회의 물주이십니다. 우리 최연정 부위원장이 또 덥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을 한쪽 주머니에 넣으면 무게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신다는 우리 날씬하신 김옥겸 김천농민 회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아까 그 소성리에서 농소 넘어오다 보니까 현수막이 보이더라고요. 동국대학교 한의학과에서 학생들이 와서 김천 농소에서 한의활동 같이 한다고 27일, 28일? 내일부터 29일까지. 내일부터 29일까지.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이 밑에 보니까 김천시에서 하나 이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고 김천시 농민회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어서 더욱 반가웠습니다. 네, 오늘 두런두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사드 배치 결사반대 김천시민 촛불 집회 제791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한평생 나가서 뜨거운 맹세 지는 반대로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아까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네, 불꽃공사 어림없다. 잔말 말고 사드 빼라. 지금 당장 사드 빼라.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율동마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박수가 나옵니다. 사드 배치가 전해될 때까지 이 땅에 전쟁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사드를 반대합니다. 사드 반대 사드 반대 사드 배치 절대 안돼.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사드를 반대합니다. 사드 반대 사드 반대 사드 배치 절대 안돼.
네, 마이크가 더웠나 봅니다. 제가 손에 꼭 쥐고 있었더니 꺼져버렸습니다. 네, 마이크 꺼지듯이 사드도 좀 빨리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꺼져.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로는 정말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지난주 일요일부터 계속해서 제가 아주 귀하게 어렵게 모신 분이었는데 자꾸 그 순서에서 빼먹어서 정말로 아쉽고 죄송했습니다. 우리 촌철살인의 기재 김천시민 대책위의 우리 김동복 감사님을 앞으로 모시고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들어보겠습니다. 함수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소개를 좀 적당히 해야지 좀 부담이 되는데 소개를 거창하게 하면은 앉아 나오면서 빨리 발언 끝내고 아이스크림 녹기 전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했는데 소개를 저래 거창히 하면은 좀 제가 발언하기가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진짜로 제 오랜만에 앞에 섰습니다. 근데 조금 너무 발언을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부작용도 생겨. 한석호 영정수님이 제가 안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 빼면 적 없습니다. 한석호 영정수님이 제가 안 나오는 줄 알고 있길래 제가 혼자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집회에 빠진 적이 언젠가 한참을 생각하니까 1월달에는 한 번 빠졌습니다. 1월달에 제주도 갈 일이 있어갖고 한 번 빠지고 그러고는 빠졌는 기억이 없습니다. 거의 내가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합니다. 매일 나오다시피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매일 나옵니다. 뭐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뚱뚱한 소리.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요즘 이렇게 큰 사건 2개 있었죠. 판문점에서 트럼프,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 고래 3명 만난 적이 한 번 있고, 요즘은 일본 경제 보복이라 해야 됩니까? 일본이 경제 전쟁을 걸었다 해야 됩니까? 일본하고 경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일본 편 드는 신문들 있죠.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일본 편을 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일본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일본 국민들 편에 섰는 게 아니고 아베 정권 편에 서가 있는 거죠. 저는 거꾸로 일본 국민들,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일본 선거가 며칠 전에 끝났는데 지지율 떨어지고 선거에는 이겨야 되겠고 개헌선은 확보해야 되겠고 이러니까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일본 기업과 일본 관광업을 희생을 시킵니다. 아베가. 그것도 뭐 남은 나라 국민도 아니고 자기 일본 국민들, 일본 기업을.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드가 왜 들어왔죠? 미국의 중국 감시용, 그 다음 대한민국의 이제는 뭐 대통령이라 하기도 좀 그렇죠. 박근혜의 권력력, 박근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지지율을 더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보수 따라 결집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사드입니다. 국방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국방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오로지 개인 권력력입니다. 아베도 지금 무역전쟁 걸은 건 똑같습니다. 아베가 무역전쟁 걸어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사드 때문에 고생하는 생각이 한번 났고 또 판문점에서 삼국 정상이 만나는 것을 보면서 요즘은 나베라 그러죠. 나경원이가 문재인 대통령 보고 객이라 그럽니다. 객이 뭡니까? 손님이란 이야기죠. 제3자, 아무 관련 없는 사람. 2002년 월드컵 할 때 트럼프가 아니죠. 그 감독 히딩크 감독이 운동장에 안 뛰었다고 히딩크 감독 보고 안중이라 그러진 않죠. 또 저는 안 봤습니다만은 저는 보면 기분이 찝찝할 것 같아요. 기생충이죠, 영화. 기생충 너무 조금 혼자 생각에 빈부격차를 너무 심하게 달았으면 내가 보고 나오면서도 찝찝할 것 같아갖고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1000만 관객이 넘고 해외에서 또 상도 탔습니다.
봉준호 감독 보고 관람객이라 안 그러죠? 감독이라 그러죠.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보고 계기락하는 것. 지금도 무역전쟁에서도 일본 편을 드는 것 밖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직도 안 변했다가 아니고 앞으로 변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내년 4월 달에 해체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앙. 계속 제가 나와서 자유한국당, 박근혜 욕만 하다가 뭐 혹시 뭐 나하고 박근혜하고 맞는 거는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두 가지는 맞아요. 두 가지 정도 맞으면 저도 뭐 친박인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님이 뭐 자기도 친박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 맞는 거는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이야기 했죠.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은 대박입니다. 맞습니다. 통일은 대박. 그런데 방법은 다릅니다. 방법은 박근혜가 생각하는 통일은 대박은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북한이 곧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30년 전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감나원 밑에서 그 홍시 떨어지기에 가만히 누가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통일이 대박이라는 이야기는 제 입에서 나올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통일의 대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백두산 관광도 육로로 갈 수 있고 또 개성공단이 10개, 20개는 더 생겨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평화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적 요령을 활성화하고 여기까지 해놓으면은 제 아들, 딸들이 그때 대해서 통일을 논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 딸이 이제 그때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뭐 방법론은 다르지만 두 번째 박근혜가 했던 이야기 중에 동의하는 거는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비정상의 정상. 비정상이 참 많죠. 우리 사회는. 사드도 비정상으로 들어왔죠. 제가 사드 집회 나오고 TV 프로그램을 뭐 특별하게 이렇게 유심히 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뭐 TV 프로그램이라 해봐야 JTBC 뉴스 뭐 연속극은 뭐 사드 시작하고는 막 한 개도 본 기억이 없고 JTBC 뉴스밖에 안 봤는데 요즘 한 개 보는 거 생겼습니다. 일요일날 집회 마치고 가면은 저널리즘 제일학하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왜 이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두 개 있습니다. 재벌하고 언론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언론 이야기하면 조중동이죠. 경제신문하고. 그리고 재벌은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거를 왜 통제를 받지 않는가를 거기서 이야기해 주는데 신문이 노동자들이 거기 광고할 일 없죠. 농민들이 거기 광고할 일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거기 광고할 일 없습니다. 재벌들이 신문에 광고를 합니다. 신문은 재벌들이 잘못한 것을 감싸줍니다. 그렇게 이 둘이는 절대 통제받지 않습니다. 민주사회에서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저널리즘 제1을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어느 신문에 봐도 현대중공업이 파업이 아니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주주총회를 못하고 막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에 봐도 주주총회를 왜 노동자들이 막는지는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저널리즘 제일학하는 프로그램을 안 빼놓고 보고 있는데 현대조선이죠. 현대중공업이 현대조선이죠. 현대조선이 한 회사를 두 개로 분할을 해가지고 빚은 울산에 다 남겨놓고 노동자들 울산에 다 남겨놓고 빚 없는 사무직하고 연구직만 데리고 서울로 갈락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다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휩싸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그거를 결정하는 주주총회를 못하고 막는데 어느 언론도 그거를 가르쳐주는 언론은 없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든지 노동자들이 무슨 대의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노동자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는 언론에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폭력성, 노동자들 파업 때문에 회사가 얼마나 손해봤는지 회사 입장에서만 신문이 나옵니다. 비정규직이 뭐죠? IMF 이후에 나온 비정상적인 고용 형태죠. IMF 이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비정규직이라 한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IMF는 권력자들과 은행과 재벌들이 대출이 안 되는 부분을 대출을 내고 또 외국에서 돈을 끌어오고 그러다가 국가가 부도나는 거죠. 노동자들이 부도내는 거 아니잖아요. 농민들이 그 국가 부도낸 거 아닙니다. 권력자들과 언론과 재벌들이 부도내는 겁니다. 피해는 노동자들한테 왔습니다. 그러면은 할 수 없이 국가가 부도나서 비정규직이 생산이 됐어도 이제 20년이 다 됐잖아요. 20년이 다 됐으면 지금쯤은 비정규직이 없어야 되죠. 우리 아들한테 딸한테 옛날에는 비정규직이라 하는 비정상적인 고용 형태도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비정규직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체를 이야기했습니다. 기업체도 지금 비정규직 없어야 되는데 관공서에 왜 비정규직이 필요하죠? 왜 생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생기는지를. 관공서는 지금 관제센터에서 해직자 복직 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투쟁할 때 김천 시민들은 관공서에 왜 비정규직이 생기는가, 그런 건 생기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비난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드 투쟁을 할 때, 김천, 성주가 사드 반대 투쟁을 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화운동을 해야 되지. 평화운동, 남북한 경제교류, 그런 운동을 해야 되지. 그런 운동을 해야 되지 정상적인 사회가 알겠습니다. 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 딸내미하고 아마 정유라고 나이가 비슷할 겁니다. 우리 딸내미는 이화여대 원서 내려고 꿈도 못 꿨어요. 자신있게 이야기하는데 정유라보다는 우리 딸이 공부 더 잘했습니다. 누가 공부를 합니까 이러면은? 복지사회는 못 만들어도 자본주의 사회를 하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출발선이 같아야 되죠. 기회가 누군가나 똑같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국정농단이 들어서고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을 하고 보면 온 좋은 직장은 빽이 있는 자녀들이 다 찾아오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일이 아직도 발생하고, 지금도 김성태 딸내미 KTX 부정 입사했는 거 나오지. 우리 딸도 이제 취업 공부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면은 우리 딸이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부해봐야 뻔한데 아버지가 내 취직자를 미리 정해놨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투쟁하는 거는 사드가 제일 중요하지만은 모든 게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비정상적으로 저 닮아서 나가 있는 사드가 나가는 그날까지 우리 비정상이 정상화 될 때까지 투쟁! 감사합니다. 아유, 동복씨 최고. 네, 오랜만에 모셨더니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쌓아놓았던 느낌이 들지요? 네, 제가 열흘에 한 번씩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무기를 갖다 놓지? 무기를 갖다 놓자고 이렇게 얘기하지? 이 의문이 정말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기를 걷어내는 것이 평화인데 무기를 갖다 놓고 우리를 지켜주겠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하고는 이렇게 계속 강화 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부분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1000일을 넘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00일 넘은 투쟁, 앞으로 또 다른 1000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끝에는 우리가 이제껏
누려왔던 평화와는 분명히 질적으로 다른 그런 평화 속에서 우리가 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소성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소성리에서 서울에서 늘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절대 잃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귀여움입니다. 네, 우리 강현우 교우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평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 사회적 때문에 위험비어를 퍼뜨리시면 안 됩니다.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7월 22일 날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언제 이만큼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 관심을 뒀나 싶죠. 예, 저도 그날 12시에 그 참의원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8시쯤에 이제 출구조사가 나왔고 12시까지 기다렸다가 잠들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이 맞을 것 같아요.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인해서 우리 전 국민들이 이번에 참의원 선거 결과를 모두 다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8시에 출구조사가 나왔고 8시에 우리나라 수구 언론들이 앞닥터서 이런 워딩을 쏟아냈죠. 아베의 압승. 예, 그래서 저도 진짜로 깜짝 놀라서 보면서 제발 3분의 2만 넘지 마라 라고 기도를 하면서 결과를 지켜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3분의 과반수는 넘었지만은 개헌 저지선은 넘지 못했습니다. 그 개헌 저지선은 지켜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는 4석 모자르죠. 기존에 있었던 석까지 합해서 총 160석을 얻었다 그러고요. 예, 이번에 4석 모자른 160석, 164석이 넘어야지 개헌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베 승리다라고 조선일보나 그래 아베 승리가 했으니까 이제 장기화되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천황 즉위식이 있나 보죠. 천황 즉위식 전까지 이제 마지막 기회다. 고개 숙여라라고 하는 듯이 지금 언론들을 이렇게 또 뿌리고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여러 언론들에서 얘기하는 거는 반만 승리다. 반은 승리고 반은 패배다. 어쨌든 과반수를 넘은 것은 이제 아베 승리라고 볼 수 있지만은 아베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전면으로 내선 것은 전쟁 가능한 국가 개헌을 전면에 내섰기 때문에 그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실패했기 때문에 반은 실패한 거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반은 승리한 세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패배했으면 누군가는 승리한 거잖아요. 저는 그것은 바로 일본의 지금 현재 살아있는 평화민주 세력들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본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정치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치와 일상생활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거죠. 정치는 정치, 나의 일상은 일상. 나의 경제라든지, 나의 최저임금이라든지, 나의 노동이라든지, 나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나의 가족관계, 여성의 문제, 남녀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치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덧붙여져서 일본의 언론 환경은 우리나라 이명박 때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기울어져 있는, 편파적으로 언론 환경이 되어 있어서 일본의 어떠한 일반 민중들은 지금 아베가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아베의 이야기하는 것에 호도될 수밖에 없고 혹은 또 다른 투표소에 가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개헌 저지선을 지켜 아베가 전면을 내서서 이번에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했듯이 외교 관계를 깡그리 무시하면서까지 전방으로 공격을 했는데 개헌 저지선을 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일본 평화 시민들의 승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곳 한국에서 아베의 만행을 정말로 전 국민이 나서서 막고 있듯이 일본 안에서도 평화와 민주를 사랑하는 살아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연대하고 있는 그 젠코라고 하는 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함께 싸우고 있는데 우리 일본에서 열악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 일본 평화 시민들께 한번 큰 박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들 다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후성리 수요 집회 방송이나 여기 김천 방송이나 이렇게 챙겨서 꼭 보고 있다고 하니까 간바로 간바로가 맞을 것 같습니다. 함께 힘내자라는 뜻입니다. 함께 외칠까요? 간바로 한번 외쳐볼까요? 간바로! 예. 그리고 현재 일본 경제 침탈에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번에 트럼프 만났을 때 어쨌든 어떤 관심 가져달라라고 외쳤더니 지금 누구죠? 누구지? 볼턴. 그렇죠. 자꾸 이름을 내가 잃어버리려고 하나봐요. 볼턴이 어제 그 고노 만나고서 오늘 와서 강경화 장관 등을 만났죠. 근데 그 전에 만난 사람이 누구죠? 나경원을 먼저 만났대요. 예. 볼턴이 미국에서 알아주는 친일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알아주는 친일파는 나경원이죠. 두 친일파들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지는 뻔짜고요. 그리고 아까 수요 집회에서까지는 결과가 안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왔는지는 대략 나온 것 같아요. 결국 나온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은 유지한다라고 협의했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했냐면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은 유지하기로 협의했다.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정당하게 네가 자유 경제를 수호하는 국가로서 한마디 네가 해주라, 압력을 행사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결국 일본이 원하는, 미국이 원하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은 유지한다라는 협의밖에 하지 않은 겁니다. 즉 일본의 친일파가 와서 결국 예상대로 일본의 손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기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이 스스로 자기의 손을 들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승리한 거, 미국이 최종 승리자처럼 돼버린 우스운 꼴이 된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호무르즈 해협에 파견을 할 것 같은 대답까지 하고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얻어놓은 곳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어놓은 것이 없으면서 미국만 이득을, 지금까지와 같이 미국만 이득을 취해간 거죠. 정말로 일본에는 강경하게 하는 모습이 좋은데 미국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화가 납니다. 이런 와중에 굉장히 복잡하게 또 아까 얘기했지만은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 영공을 독도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 영공을 이렇게 들어오는 사건이 어제 또 발생을 했죠. 저는 카디즈만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하는 카디즈만 침범에 들어온 줄 알았는데 명백하게 영공을 침범에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영공을 중국과 러시아가 침범에 들어온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전략무기를 대동해서. 이거에 관련해서 러시아가 사과를 명확하게 했다라고 하죠. 근데 사과를 우리나라에게만 했다라고 해요. 일본이 왜 우리나라에서 이 한국이 총 쏘냐? 독도에서 총 쐈으니까. 야, 독도 우리나라 땅인데 왜 한국이 우리나라 땅에서 총 쏘냐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항의를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에도 항의를 했죠. 왜 우리나라 영공 침략하냐. 근데 러시아가 우리나라에게만 사과를 함으로 인해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인증을 해준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거 러시아의 이제 빅피처가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왜 우리나라를 침범해 들어왔냐, 언제부터 침범해 들어왔냐라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해서 전략 무기를 대동해서 연합해서 우리나라의 그 경계 지역에서 훈련을 하기 시작한 게 2016년 사드 배치를 선언한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명확하게 그때부터라고 해요. 즉 사드 배치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군사적 긴장감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저도 어제 그 사건을 보면서 일본 그 독도에서 잘못하면은 충돌까지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감까지 분명 저는 일어나더라고요. 즉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미국의 MD 체제를 위해서 미국의 MD 체제 사드 배치로 인해서 왜 우리나라가 어떤 국민들이 전쟁의 불안감을 느껴야 하는가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안보를 위한 것도 아니고 명백하게 미국 안보를 위한 건데 미국 안보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왜 그러한 전쟁 위기를 느껴야 한가라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가 할 말은 없죠. 러시아가 우리나라에게 사과를 한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면은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라는 거죠. 원인 제공은 중국과 러시아가 했죠. 침범한 것 자체는 할 말이 없으니까. 하지만은 그렇게 경계선에서 훈련을 하게 만든 거는 명확하게 미국의 욕심과 우리나라 수구 세력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외교 관계 안에서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이 망동을 하는 세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국방부죠. 정말로 복잡하잖아요. 이런 외교적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외교적 관계를 가진 적은 별로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하는 하고 일본에서 경제적 침략을 하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러한 협상이 늦어지고 하는 이런 복잡한 외교 관계 속에서 국방부에서 또 사드를 정식 배치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월요일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대를 다 알잖아요. 국방부가 언제 했는지. 명확하게 외교적으로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국방부가 했습니다. 외교적으로 긍정적인 일이 있을 때나 외교적으로 부정적인 일이 있을 때 국방부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행위들을 명백하게 저질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즉 국방부가 청와대가 어떤 외교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나 부정적인 답변을 할 수 없는 이러한 때를 노려서 끊임없이 미국의 MD 체제로 들어가려고 하는 행위를 국방부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러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이는데 매국 집단이라고 안 할 수가 없죠. 명백하게 매국 집단인 겁니다. 어떻게 외교적으로 우리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혹은 긍정적으로 축하할 일이 있을 때마다 국가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하냐고요. 아직 정확하게 언제 공사를 한다 라는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날짜가 확정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가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행동 일정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는 회의를 통해서 전달해서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우리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결의가 되어 있고, 이 국방부의 이 망동에 대해서 노예가 되기 위한 적극적인 망동에 대해서 우리 적극적으로 막아낼 의지가 있고 행동할 결의를 지난 3년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국방부가 정식으로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다고 하니까 부디 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휴가 기간이잖아요. 예의도 없어 진짜. 그렇죠? 예, 다음 차후에 이야기가 나오면은 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이거 길어서 외우지를 못해요. 토요일날 서울시청과
미 대사관 앞에서 정전협정 66주년 평화올시마당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촉구를 촉구하는 미 대사관 둘레 평화 행진에 참여하시죠? 예, 김천에서는 농소면사무소에서 10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혹 소송리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8시 반 마을회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귀 기울여 여러 가지 소식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원불교 교무님 제 첫인상이 원불교 교무님이신데 저렇게 투사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투사이신 원불교 교무님들 네 너무나 듬직하고 네 든든한 백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우리 교무님 강현우 교무님도 이렇게 브리핑 하시는 거 네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환하게 눈과 귀가 다 트이시죠? 아니신가? 네 아무튼 이렇게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한반도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군사적인 부분들 그리고 일본의 우리가 왜 일본 아베의 개헌에 대해서 이렇게 선거 결과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성리에서 우리 송대근 위원장님과 언니들, 네, 임순분 언니부터 시작해서 언니들을 또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간대센터 투쟁하시는 분들도 함께 하셨고요. 네, 우리 백창호 목사님도 오늘 오셨는데 말씀드릴 시간은 다음 주로 또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 순서는 우리 최영정 교무님께서 우쿨렐레 소리 좀 들리시죠? 우쿨렐레와 함께 노래를 들려주시겠다고 준비하셨습니다. 최영정 교무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오늘 791일째죠? 우리는 오늘 777일째예요. 그리고 우리 김천교당에 오늘 천일 기도가 있는데 오늘이 900일째예요. 그래서 저 뒤에 동양거리를 좀 가져왔어요. 간식거리. 지금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음료수하고 빵을 좀 가져왔어요. 저녁에 드시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하도 이렇게 세계 정세에 돌아가는 거, 우리나라의 그런 흐름, 여러 가지들을 이 자리 또 소송리 집회 아니면 참 못 듣는 것 같아요. 4차 산업시대의 신지식인들은 뭐냐면 재학습하는 것. 그 문맹인이 옛날에는 문맹인이 뭐였어요? 글 모르는 사람들을 문맹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4차 산업시대에서는 문맹인이 어떤 문맹인이냐면은 재학습하지 않는 것. 우리는 계속 학습을 하잖아요. 사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또 세계 정세의 흐름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4차 산업시대의 신지식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게 조금 잘 안 드는 제가 기타를 들고 나왔어야 되는데 좀 어깨를 조금 다친 관계로 제가 우쿨렐레를 가지고 나왔어요. 함께 아시는 노래니까 장미 있죠? 함께 신나게 사드는 신나게 투쟁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도단한 간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을 부를 때 장미라고 할래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장모님은 나를 깨우고 가네요. 어이없게 가슴에 꽂히는 동화 속 왕자가 부럽지 않아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고단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오늘 여기 나오려고 그러는데 무척 떨리더라고. 여기서 있는데 다른 때는 안 그랬는데 이상했어요. 아유. 오늘 요즘에 그 일본 애들이 참 밉상해요, 그죠? 예. 그 몇 해 전에 그 세계적인 그 역사학자 폴 케네디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예일대 석자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동경대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세계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그 책을 냈어요. 우리 한국 번역으로 했는데 그 강의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옛날에 20세기에는 그 18세기에는 이제 지중해 문화가 이렇게 19세기까지 이렇게 흘렀는데 20세기 와서는 그 역사의 중심의 문화 흐름이 어디로 갔었냐면 미국으로 흘러갔었다. 그런데 21세기의 그 중심의 문화는 어디로 흐르냐? 그 흐름은 동북아로 오게 되어 있다. 동북아로. 그 동북아는 어느 쪽입니까?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쪽으로 동남아 쪽이죠. 그래서 이쪽이 문화의 중심국으로 된다고 이제 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라 하니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동북아로 역사의 흐름이 21세기는 바꿔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나라로 동북아 중에 어느 나라로 그 중심국이 되나?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네버 재팬. 중국은 아니다. 일본은 아니다. 그리고 네버 차이나. 일본도 아니다. 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디 나라냐? 네이비 코리아. 우리 한국이 21세기 문화의 중심국이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별거 아니에요, 일본.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렇게 장난치고 잘난 척하지만, 우리 한반도에 그 기운이 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희망을 가지고, 또 사드도 얼마 가지 않아서 빠질 거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한번 계속 수정해 보십시다요. 네.
사랑해 함께 부릅니다.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오. 정말로 사랑해 멀리 떠나버린 못 잊을 기억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밤마다 그리 보고 싶은 내 사랑아 사랑해 당신 정말로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시간 다 됐죠? 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아유 비가 떨어질 것 같은데 어차피 비 올 거면 우리 집회나 다 끝나고 와주세요. 정말 집회 다 끝나면 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들어가세요. 바닥에 한번 보세요. 네. 저도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하겠습니다. 아, 네, 교우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농사일 끝내시고 해가 떨어질 때까지 농사일 하시고 또 식사도 못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욕이라도 하시고 댁에 가셔서 이렇게 만난 저는 늦었지만 식사하시고 또 편한 밤 보내시기를 교훈이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로 우리 율동맘 앞으로 힘차게 모시겠습니다.